지금 이 인터넷에 보면요. 실시간 검색어에 이 사람 세 글자가 올라와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라디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김혜수 씨, 탑스타 굉장히 좋아하는 팬들 많은데요. 김혜수 씨 문제가 아니라 김혜수 씨 모친 이야기입니다. 김혜수 씨 모친이 지인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는 채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무려 그 규모가 13억대 이릅니다. 세상에. 이 13억 상당의 빚을 지고 갚지 않았다라고 지금 채권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혜수 씨를 보고 빌려줬다. 김혜수 씨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혜수 씨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러군요. 김혜수 씨의 이제 어머니가 돈을 빌린 건데 빚을 진 건데 어쨌든 김혜수란 이름 세 글자 석자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지금 1위를 차지하고 막 상위권에 있었어요. 자, 피해를 당하셨다는 분들의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만 빌려달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뭐 털을 닦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근 1억이 간 상태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자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씨가 김혜수 씨의 엄마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그럴 일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김혜수가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김혜수 엄마기 때문에 줬지 김혜수 엄마만 보고 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당한 거구나. 어쨌든 그거 같이 있을 때 줬으니까 걔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어쨌든 김혜수 씨의 직접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김혜수 씨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네. 김혜수 씨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날 방송된 그 내용에서는 그 아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지만 네. 김혜수 씨의 모친 음성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허. 예. 피해 금액이 13억 원, 뭐 인정 정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 13억 원이라는 것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음성 파일을 함께 들어보시죠. 네. 20억은 안 돼요.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돈은 그러면은 거기는 그 제일 많죠. 2억 5천. 2억 5천. 그 소송하고 뭐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서울 의원이다 보니까 못하시죠. 그러면 사실 영수 따지면 한뭐 7번, 8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정도 돼요. 이분들이 해서 엄마한테 빌려줬겠죠. 그죠? 해서 팔아갖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해서 엄마라는 거 보고 해줬겠죠. 자,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김혜수 씨 어머니, 김혜수 모친의 얘기 중에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돈은 의원님 돈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럼 이 의원이 대체 뭐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현역 국회의원이고요. 아, 그래요? 예, 더구나 여당 국회의원이고 상임위원장까지 지냈던 이제 거물급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연예인들도 그렇겠지만 김혜수 씨가 15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기획사도 제대로 없어서 어머니가 항상 방송국이며 신문사며 저도 인터뷰할 때 같이 나왔던 장면을 봤고 굉장히 김혜수 씨가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에 인상이 깊었는데 네. 이제 70대 중반이심에도 불구하고 김혜수 씨와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사업을 지금 벌이고 계신 거예요.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겠다. 쓰레기 무슨 처리 산업이 들어오는데 곧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잘 나가고 국민 이미도 좋은 김혜수 씨 모친이라고 하고 언론계에서는 다 아니까 아마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신 것 같지만 네. 왜 옷을 잘못 입으면 코디가 안티 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안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수 씨에게 이제 불똥이 튄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앞서 이제 김혜수 씨 어머니의 그 실제 얘기 중에도 이 사람들이 혜수 엄마니까 빌려줬겠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는 있죠. 내 신용이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돈을 빌려줄 정도는 아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내가 김혜수의 어머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얘기는 하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도
내가 뭐 딸을 팔아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 아니고 그들이 알아서 내가 해수 엄마니까 빌려줬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이제 피해자분의 얘기 중에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귀를 이제 의심케 하는 게 그걸 거예요. 보세요. 피해자분 마지막 부분에 어쨌든 같이 있을 때 줬으니까 걔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 말은 김혜수 씨가 같이 있을 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 중에 같이 있을 때라는 의미가 모녀가 같이 거주할 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계가 원만할 때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의미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요? 결국은 그 취지가 김혜수의 존재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사안으로는 김혜수 씨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닙니다. 이유가 민사상 변제 책임을 지려면 차주, 즉 직접 돈을 빌리는 자여야 되는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차용증에 김혜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김혜수 씨도 공동 차주나 연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하. 차용증에 기재가 돼 있지 않으면 네. 실제로 서면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실제 차주는 김혜수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김혜수 씨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혁 아나운서, 김혜수 씨 혹시 입장 같은 건 나왔어요? 네, 김혜수 씨 측이 이른바 속칭 B2라고 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식 보도 자료를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네, 김혜수의 어머니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네. 어머니가 벌인 일과 관련해서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어머니를 대신해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습니다. 일단은 이 입장이라는 게 김기혁 아나운서 무슨 소속사가 낸 게 아니라 법률 대리인이 냈다면서요? 법률 예, 대리인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수 씨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법률 대리인이 김혜수 씨하고 김혜수 씨 어머니하고 연을 끊는 사연까지 뭐 얘기했다면서 가정사까지. 네, 맞습니다. 네. 2012년쯤에 김혜수 씨가 당시 그 전 재산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 막대한 금액을 어머니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계속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와 불화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앞으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그런 네.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연을 끊게 됐고, 근데 그 이후에 또 과거에 이제 이미 발생했던 이런 빚에 대해서는 또 오랜 시간 동안 김혜수 씨가 또 부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손정혜 변호사님, 김혜수 씨가 어머니의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 고생했다는 게 지금 입장문 보면 나와 있네요, 지금. 오죽했으면 친어머니인데 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연락을 끊었겠어요.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오랜 시간 소가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혜수 씨 입장에서 엄마랑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조치 끝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다가는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존립이 이기가 생기겠다라고 생각해서 8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가족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구나 또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대중들에게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업상 채무를 졌지만 나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은 결탄코 어머니가 했던 최근의 일에 개입한 적이 없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채무에 대한 당사자는 내가 아니라 어머니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장문은 김혜수 씨의 입장이라고 해도 똑같다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예전에도 이제 뭐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모 연예인이 B2 논란이 일었을 때 그 자신의 가정사까지 공개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지금 김혜수 씨도 지금 불국진 가정사를 또 얘기하게 됐어요, 지금. 예,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비투 때문에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뭐 오빠나 뭐 이런 분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다시 아마 그때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건 뭐냐면 마이크로 다 부모님이 지인들의 돈을 꿔서 마이크로 다 성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좀 갚을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혜수 씨의 어머니는
김혜수 씨에게 남들의 꾼 돈으로 해준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채권자들이 고성을 해서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혜수 씨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김혜수 씨가 동생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준 걸로 남동생이 한 알고. 2명 있지 않아요? 더 됩니다. 더 됩니까? 오남매 장녀가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문제는 김혜수 씨 어머니만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연예인 엄마, 연예인 아버지 달려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뭐 자식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70 몇 세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자체랑 MOU를 맺었네, 그렇죠. 뭐 리조트를 했네. 이런 데에서 끌어드는 이런 나쁜 분들도 좀 제발 자각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좀 가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인격이 각각 다르잖아요. 김혜수 씨 따로 있고 어머니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르고 또 이 어머니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거의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요번에 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포천시청하고 쓰레기를 태워서 뭐 이 에너지를 양산하는 MOU를 맺어서 조만간 뭐 8억이 나오네. 뭐 무슨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 그 광물 그거 개발이 뭐 그 허가가 돼가고 400억이 조만간 나오네. 그런데 본인은 철저하게 그게 실제로 실현될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네. 그 이 어머니 옆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어떻게 동업자들 그래서 한편 또 이 어머니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걸 막연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이제 경찰의 몫이고요. 네. 저는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싶어요. 뭘까요? 김혜수 씨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닷 경우하고는 달라요. 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빌린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주해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아이들 오늘날 그들을 키워내는데 기여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같이 살면서 오늘날의 김혜수를 키우는데 과연 들어간 돈이냐. 도의적인 어떤 책임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를 주기로 했다는 말이 영 저는 찜찜합니다. 빌려주면서 이자를 주고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왔는데 이자가 끊겼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고 그동안 이자놀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려간 사람이 결국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빌려간 사람의 딸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좀 보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B2 관련돼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좀 조금 부정적인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과거부터 빚을 좀 변제해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계속 부담해왔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네. 경찰에서는 분명히 이건 따질 거예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내가 양평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돈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빌려간 돈이 타운하우스로 들어갔는지 용도에 맞게 그거 따져봐갖고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 개연성도 따질 겁니다. 아마.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제 B2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뭐 마이크로다치도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이 비제 연좌제냐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건은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야 김혜수 씨 어머니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형사상 책임도 사실 성립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형사상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돈을 빌릴 때 이미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내가 어디에 쓸 것이라고 정확하게 고지를 했고 그 용도에 따라 쓸 것을 믿고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사상 책임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민사상 책임만 남게 되는 것인데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형사상 책임을 지더라도 김혜수 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민사상 책임을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진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김혜수 씨가 직접 그 책임을 공동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더더군다나 도의적 책임 문제 면에서도 실제로 이미 둘 성인이 된 상황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수입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데 대해서 성인인 자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의적 책임 부분에서도 사실 다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네. 법적으로도 김혜수 씨가 책임을 질 부분이 없어 보이고 네. 도의적 책임에서도 다소 벗어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접하고요. 많은 분들도 이 관심과 걱정을 보이고 있을 텐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티즌들의 풍향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누리꾼들은 이 딸의 유명세를 악용한 모친에 대해서 탄식을 금치 못하고 또 김혜수 씨에게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팬클럽 측에서도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그래요? 현행법상 이제 팬클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행법상 자식이 살아있는 부모의 뭐 빚을 상속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없다. 규정하는 법은 없다. 향후에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우리는 김혜수 씨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김혜수 씨에 대한 어떤 이 응원과 동정 여론이 일단은 좀 많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고요. 이 사건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금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